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이번 거꾸로 영상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의 교육제도와 그리고 시험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죠? 학교나 시험제도에 대해서 공부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도 너무 연관이 되는 것 같고, 옛날 시험 치는 얘기를 해도 요즘 시험 치는 얘기 같아서 괜히 좀 그렇죠. 하지만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학교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초등학교, 그죠? 물론 그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있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뭐 좀 더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시험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학교를 가는 수능 시험도 있겠지만, 관리가 되는 시험은 뭐 공무원 시험이 있겠고, 소방관 시험도 있겠고, 경찰 공무원 시험도 있겠고, 군인 시험도 있겠고, 교사가 되는 교사 임용고시도 있겠고, 그 다음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법고시, 요즘에는 이제 로스쿨로 갔죠. 옛날에 사법고시를 쳤어요. 그리고 같은 공무원이라도 다 같지 않아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시험을 여러 번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때 국영수사과 탐구학습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꽤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얘기할 것 같으면 수능 과목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수능에서도 보면은 언어 영역, 수리 영역, 탐구 영역, 그다음 외국어 영역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영수사과가 또 고등학교에서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 때는 어떤 과목들이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어떤 학교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시대 때는 가장 중요했던 학문이 뭐였겠어요? 요즘에는 국영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사회나 과학도 있겠지만 유학이죠. 유학. 성리학이죠. 성리학. 근데 성리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학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자를 공부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한글인가요? 아니죠. 한자를 공부해야 되죠. 한자를 공부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유학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것들이겠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서당,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이렇게 시험 보기도 하고, 나중에 소학이라고 해서 당시 어린 소년 소녀들이 본인의 몸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수록된 윤리책이 있어요. 그 수학을 공부하는 서당이 있습니다. 서당.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서당에도 뭐 갓쓴 어른들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같은 교실에서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초등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당을 졸업했다. 뭐 졸업이란 개념이 있겠습니까만, 졸업했다. 자, 어디로 가느냐? 서울에는 사부학당이라서 동서남북의 학교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사부학당이라서 요즘 말로 하면 중고등학교 공부를 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경전을 공부하기도 하겠죠. 지방에서는 그럼 서울만 학교를 다닐 수 있냐? 지방에서도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향교가 있어요. 향교. 저 살인초 가시나요? 향스. 한번 나중에 살인초 한번 보세요. 명작입니다. 저도 안 봤지만. 자, 향교. 우리 정선에도 향교 있고 강릉에도 향교 있어요. 우리 교동이라고 하는 데 있죠. 교동이라고 하는 곳이 말 그대로 향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향교가 있었던 곳을 교동이라. 당시에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도 해요. 강릉이나 춘천이나 이런 데 다 교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부학당에 그리고 향교를 다 나와서 좀 더 수준 높은 유교영조를 공부한 다음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 사부학당이나 향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속과를 일단 쳐야 돼요. 속과. 속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원과 진사를 뽑는 건데, 생원은 유교영조를 암송하는 것이고, 진사는 시와 문장을 쓰는 시험을 치는 겁니다. 여기 대과라고 적혀있죠. 이 대과와 속과는 말 그대로 문관 관리를 뽑는 시험 절차 1차 시험, 2차 시험인데 1차 시험을 속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원과 진사를 뽑는 속과가 있는데요. 일단 속과를 시험 쳐서 바로 대과를 시험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치겠지만,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중앙 국립대학교인 성균관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속과를 합격해야지 성균관에 갈 수 있어요. 왜 성균관을 가려고 하느냐? 대과를 또 시험 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대과에 맞는 시험 공부를 성균관에서 하기 때문이다. 근데 뭐 속과를 치고 자기가 알아서 독학을 해서 대과를 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성균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에서도 좀 더 수준 높은 대학 수준의 유교 경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고 대과를 시험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교육 제도와 그리고 대표적인 과거 시험이었던 문과 제도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시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일단 문관을 뽑는 무과 총 33명이 뽑혀요. 33명이 뽑히고, 그 중에서 1등한 사람을 우리가 장원급제했다고 하죠. 장원급제. 자, 그래서 일단 속과를 친 다음에 생원 진사가 됩니다. 그리고 학업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독학을 하거나 바로 이제 문과 대과를 시험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균관에 가서 좀 더 수양을 하고 수학을 한 다음에 문과를 치기도 하는데, 대과는 3년에 한 번밖에 안 봐요. 요즘에 수능도 1년에 한 번씩 보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다 다르긴 한데 1년에 한 두세 번 시험 보기도 하지만 이때는 3년에 한 번씩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33명밖에 안 뽑아요. 이렇게. 자, 이걸 바로 문과 또는 대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머지 관리들은 어떻게 뽑혔느냐? 문관이 있습니다. 문관이 있다면 무관도 있죠. 우리 고려시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고려시대에 무과가 있었나요? 없었죠. 무과가 없는 대신에 스님들을 뽑는 승과가 있었다고 했죠.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무관이 뽑히는 무과가 있었습니다. 28명이 뽑히고요. 무예 시험을 보고, 말타기 시험을 보고, 활 쏘는 시험을 보고, 칼 쓰는 시험을 보고, 병법을 읽는 시험도 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학에 대한 소양도 물어보긴 했어요. 왜? 유학의 나라니. 장수들도 윤리적이고 충성과 효도를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술관들 같은 경우에는 각 관청에서 시험을 보고 그 전에 교육도 담당했어요. 이걸 잡과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합쳤다 해서 잡과라고 하는데 율과, 역과, 의과, 음양과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율과는 말 그대로 율령 기억나시죠? 율령. 자, 법을 보는 실무 행정을 보는 사람들을 뽑는 율과. 자, 역과는 말 그대로 천문학이나 날씨를 알아보는 그런 역할을 특히나 일식이나 월식도 이쪽에서 알아봤어요. 그런 기술관들 또는 천문학자들을 뽑는 역할을 했습니다. 의과. 자, 여러분들 의과대학교 아시죠? 자, 의과대학교 나오면 어디 가죠? 그렇죠. 의사가 되죠. 특히나 이 의학학을 통과하게 되면 그냥 지방에서 백성들을 돌보는 의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궁궐내로 들어가서 내의원이라고 하는 데서 들어가서 왕실인 고급 관리들을 의료를 담당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술관들을 뽑는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 문과, 무과, 그 다음에 잡과 이렇게 세 과목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다시 한번 비교하자면요, 승과가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 있었지만 조선시대 때는 승과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없었지만 조선시대 때는 무과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